안녕하십니까, 장세월드입니다. 스토리 사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스라스라 용접을 만들려고 했는데 영상 옮기는 중 삭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었고 삭제가 되어 복구 시스템을 다운받아 돌려도 봤는데 복원이 안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트윈치 웨드렛 용접하는 영상을 올려봅니다. 뭐가 쉬운 게 없네요. 저 기둥만 없어도 편하게 용접할 건데 이동이 불가능해서 그냥 용접을 합니다. 저는 위빙 위주의 용접을 선호하는 편인데 현장에서 그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토치가 돌아가는 공간만 확보된다면 자세가 안 좋은 곳은 그리기보다 위빙이 더 안정적이죠. 파이프에 손이 닿으면 위빙이 안되니까 이제는 그리기로 바꿀 겁니다. 현장 용접하면 위빙과 그리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빙과 그리기 방법도 여러가지고 토치 잡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기의 기본은 N자 위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와이어는 위에 대고 녹여주고 녹이물을 아래로 용착시키고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다시 녹여 아래로 용착시키는 걸 반복하는 거죠. 지금처럼 위빙이 가능하면 위빙으로 바로 바꾸죠. 현재 퍼지가 잘 안됩니다. 아래 보시면 파이프 내부 보스에서 퍼지 호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퍼지 호스가 용접부에 너무 가깝게 되어 약간의 완류 현상도 일어나고 알고니 밑에서부터 쌓이지 않죠. 완류 현상을 잘 모르는 용접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현재 파이프가 숨을 쉬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갭 사이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완류 현상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비드 색깔은 은빛이 안 나오면 내시경 검사하면 다 나오니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을 닦아내야 하죠. 이제 자세를 바꿉니다. 제 스타트의 길이는 스라스라 용접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작은 용융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3mm 뒤에서 제 스타트에도 피노를 충분히 빼지만 한 번에 니꾸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한 방에 용접을 한다면 용접을 끝낼 때는 크리에이터 처리도 잘해야 하고 제 스타트 시 10mm 뒤나 아니면 엔드불을 그라인더로 파내어 피놀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5mm나 10mm 뒤에서 제 스타트 하는 게 아니죠. 현재 용접하는 조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위빙을 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촘촘하게 용접을 합니다. 갭도 좀 좁아지고 쇳물이 백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피치폭을 촘촘하게 하는 거죠. 와이어는 파이프 밖에서 공급하는데 피치폭이 넓어버리면 쇳물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만 용착이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크를 끌 때 순간적으로 꺼버렸습니다. 그러면 피놀이 바뀌겠죠. 어떻게 피놀을 빼는지 한번 보시죠. 한 5mm 뒤에서 재스타트 하는데 와이어는 되지 않습니다. 아크가 끝단부까지 오면 피놀이 빠지고 와이어를 대고 용접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라인더로 파내고 재스타트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이제 점테크를 만나서 점테크를 완전히 녹여주고 지나갑니다. 용접을 끄고 바로 재스타트 한다면 용접부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만 뒤에서 재스타트를 하면 되겠죠. 이처럼 재스타트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무작정 10mm 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3mm 뒤에서 어떤 건 5mm 어떤 건 10mm 뒤에서 재스타트 한다든가 아니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그라인더로 파내고 재스타트 하는 겁니다. 이제 루트 용접이 끝났습니다. 백 용접이 끝났는데 니꾸를 한 번에 다 채우는 식으로 용접을 했습니다. 제가 앞전 스토리에서 설명을 했죠. 백과 니꾸를 한 번에 채우면 파이널 저류를 아무리 높여도 백 발림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합니다. 파이널 그리기도 백 용접처럼 N자 운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기로 파이널 내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N자, C자, O자 아니면 훌치는 방법도 있죠. 훌치는 운봉은 갈지자 45도 그리고 앞뒤로 훌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쭉 당기는 용접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N자 위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파이프 인치가 작거나
얇으면 N자 유빙을 하죠. 입의 열량 때문에 N자 유빙을 하지만 저는 작업 속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훌치거나 세트로 용접을 합니다. 이처럼 비드 내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형이면 당홍 치마라고 비드결이 일정하고 깔끔한 게 보기 좋겠죠. 영상이 지루할 것 같아 영상을 빨리 감습니다. N자 운봉은 사진처럼 팔자 비드결이 나오죠. 남의 비드를 따라 하려면 사진처럼 비드결의 방향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리기 운봉법이 C자형이 있죠. 교과서에는 대파형이라고 하고 C가 겹친 비드결이 나옵니다. 반달 비드라고 하죠. 이 반달형 비드결의 방향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왼손으로 그리면 C자형이고 오른손은 여기겠죠. 그림처럼 C자나 앞뒤로 훑혀서 비슷한 모양의 비드결이 나옵니다. 이제 파이널 용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꼭 위빙한 모양처럼 나왔죠? 누가 보면 위빙한 것처럼 보이네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퍼지가 잘 되지 않았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냅니다. 이제 백 색깔이 화이트 컬러가 나왔죠? 이제 용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빙만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위빙이 아무래도 그리기보다는 작업 속도가 더 빠르죠. 이처럼 장애물이 없거나 손목이 돌아가는 여건이 된다 하면 위빙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위빙이 무조건 빠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리기가 더 빠를 수도 있죠. 현장에서 근무하면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드레시 퍼지 문제도 있고 뺑뺑 돌아가면서 용접하니까 그렇게 용접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용접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용접하는 걸 보면은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특히 알뜰 용접하면 좀 차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도 성격 따라갑니다. 제가 뭐든 후딱 빨리빨리 대충 하는 성격이라 이 성격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빨리 하려는 성격이 남아있죠. 보통 보시면 차분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용접을 좀 잘 하시는 편입니다. 이제 백 절반이 들어갔네요. 반대편에서 제스타스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와이어는 되지 않고 10mm 대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동안 용접부에 열이 식었기 때문에 10mm 대에서 시작하여 끝단부까지 아크가 오면 끝단부 쇳물이 흔들립니다. 그때 와이어를 대고 재시작하면 되는데 갭이 없으면 쇳물을 한 방울 주고 시작하셔야 백 뒤에 마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와이어 공급이 어려워지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잡고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제 갭이 좁아져 가지고 와이어가 씹힙니다. 이게 갭 사이에 와이어가 끼었단 말이죠. 끼면 와이어를 빼고 다시 백스텝에서 다시 재용접을 합니다. 몸이 엘보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와이어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용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몸이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건이 안되니 전류를 높여 연결시 유리하게 합니다. 연결 지점은 항상 연결하기 편한 곳에 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곳에 연결 지점을 만들었네요. 저의 실수 아닌 실수입니다. 이제 연결을 하고 용접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라. 빨리.
예, 용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쉬운 게 없죠? 장물이 없어서 좋아했건만 꼭 그런 거는 또 아니네요. 백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브러쉬로 닦아내고 파이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작업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접이 끝나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사진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